땅을 보는 방법에 관한 풍수술법은 마치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외모만으로 유추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차림새가 허술한 사람이라도 높은 식견과 큰 능력을 지닌 인물이 있습니다. 또 얼굴 나이와 실제 나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풍수술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땅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확률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지닌 직관들도 큰 오류를 범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땅을 살필 때 땅 자체의 지기와 천기만 정확히 알 수가 있다면 다른 복잡한 수법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나 간상처럼 확률 이론의 바탕을 두고 경험적으로 정립한 술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풍수가 미신이나 잡술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은 땅을 살필 때는 훈련을 통해 채택한 땅에 대한 직관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풍수술법은 이를 검증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땅을 살피고 있으며 땅에서 감지한 기감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었고 당사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풍수술법은 고전의 술법을 토대로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파생이론들이 더해져서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시중에 풍수술법만으로 땅을 보는 방법은 아무리 유능한 직관이라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살다간 유명한 직관들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땅을 살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내용이 복잡하고 실익이 없는 것도 많으므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땅을 살필 때는 살피는 순서와 각 항목의 중요도 그리고 각 요소 간의 비중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풍수술법을 제대로 갖춘 땅을 찾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땅은 기본 이론의 핵심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해당 항목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익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부터 살펴야 하고 또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술법은 큰 틀에서 용, 혈, 사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겠지만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부지를 향해서 내려오는 산줄기를 가리켜서 용이라고 합니다. 또 용에서 흘러온 땅의 지기가 모인 땅을 혈이라고 합니다. 이 혈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들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장 주변을 흘러가는 물을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혈사수를 살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택지에서는 혈장의 땅 자체가 지닌 토질과 수맥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연구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항목을 추가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살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기의 형성과 보존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활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 어느 요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살필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감안을 해서 중점을 둬야 할 요소를 중시하고 따져야만 오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풍수폐해는 이와 같은 균형감을 잃고 타당성이 부족한 특정한 이론의 비중을 많이 둠으로써 발생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살피는 순서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출세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어로 치면 타고난 외모에 해당이 됩니다. 혈은 학력이나 재력 등 능력에 해당이 되고 산은 그 사람 주변의 배경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당시의 정치, 경제적 시대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한 땅의 토질과 수맥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계의 원리상으로 보면 좋은 땅은 좋은 생기의 생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용과 혈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용과 혈은 지기의 생성과 직결되는 음양이론이고 사와 수는 용과 혈에 의해 생성된 지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오행이론이 주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능이 있는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교육보다 먼저 재능을 가진 남녀가 만나서 선천적으로 재능이 좋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땅을 살필 때 용혈 위주 사수 차지라고 했습니다. 즉 용과 혈에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시중지간들은 실제로 용과 혈보다 사와 수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청용 우백호를 많이 덜먹거리고 물기를 많이 덜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지닌 기본 상태를 도외시하고 보존에 치중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조선 왕릉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땅을 살펴서 왕릉을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용혈 사수에 관한 다양한 술법들이 복잡하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이론보다 미신 같은 술법이 너무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핵심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볼 때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좋은 생기를 지닌 땅을 찾기 위함입니다. 풍수술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기감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순수한 인간의 초능력이 바탕이 되는 직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이론보다도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땅들과 생기 좋은 곳에서 몸으로 생기를 느끼는 훈련을 상당 기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이 방법 외에 생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